서윤아, 사적인 호칭은 삼가해주세요. 저는 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그 여자, 이제 당신의 상사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을 위해 헌신한 며느리가 한 달 생활비 80만 원으로 4인 가족을 먹여 살렸다면? 그런데 그 며느리가 사실은 연매출 530억 원 기업의 숨은 주인이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믿기 힘들겠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외도를 눈감아주며 딸의 학원비조차 받지 못하던 며느리 한서윤. 그녀는 왜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 됩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그녀를 비오는 마당에 내쫓았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는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초보 유튜버인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1월 어느 수요일 새벽 5시 한서윤 39세 결혼 10년 차 며느리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일어납니다. 시어머니가 깨우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잔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죠.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웁니다. 4인분,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9살 딸 지우. 그녀의 손은 1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일을 반복했습니다. 오전 5시 30분, 시어머니 김옥희가 주방에 들어옵니다. 국이 왜 이렇게 싱거워? 간도 제대로 못 맞춰?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다시 맞춰볼게요. 10년 됐는데 아직도 이 모양이니. 서윤은 묵묵히 간을 다시 맞춥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서윤이 한 달에 받는 생활비는 80만 원. 이 돈으로 4인 가족의 식비와 생필품을 해결해야 합니다. 딸 지우의 학용품, 시어머니의 경로당 용돈, 갑자기 필요한 집안 물품들, 모두 이 80만 원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반면 남편 박민재는 어땠을까요? 한 끼 회식비 30만 원, 월 골프비 150만 원, 그 외 개인 소비 100만 원, 남편의 한 달 개인 소비는 총 450만 원, 아내에게 준 생활비의 5배가 넘는 돈을 자기 혼자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윤과 지우는 김치찌개와 밥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 민재는 강남의 한우 오마카세에서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후배들에게 쏘고 있었죠. 그리고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오늘 내가 쏜다. 30만 원 코스 개꿀맛. 서윤은 남편의 SNS를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지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여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12년 전 2014년 27살의 한서윤은 온라인 쇼핑몰 서윤몰을 창업했습니다. 혼자서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도 없었던 그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새벽까지 상품을 촬영하고 직접 택배 박스를 포장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2년 만에 연매출 7억 원까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29살 소개팅에서 박민재를 만났습니다. 민재는 서윤이 사업가라는 것을 알고 눈빛이 반짝였죠. 연매출 7억이요? 와, 대단하시네요. 6개월 후 서윤은 임신했고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 다음 날
시어머니 김옥희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니? 당장 사업 정리해. 서윤은 거절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 민재도 어머니 편을 들었죠. 엄마 말씀이 맞아. 우리 애 낳으면 내가 돌봐야지. 사업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서윤은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동기 이지연에게 부탁했습니다. 회사 명의를 친구 이름으로 바꾸는 대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뒤에서 운영하기로요. 시댁에서는 서윤이 사업을 정리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녀는 10년 동안 계속 회사를 키웠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2025년 현재 서윤몰은 연매출 530억 원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본업에 뷰티와 리빙 브랜드 2개 자회사까지 직원 85명, 10년간 누적 순이익 240억 원. 한서윤은 매달 순수익만 2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 받는 생활비는 80만 원. 그녀는 왜 참았을까요? 왜 10년 동안 이 비밀을 숨겼을까요? 그 이유는 곧 밝혀집니다. 2025년 8월 어느 목요일 저녁 서윤은 평소처럼 남편 와이셔츠를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를 확인하는데 뭔가 나왔습니다. 호텔 영수증, 삼각호텔 강남점, 스위트룸 1박, 금액 45만 원. 일자는 2025년 8월 13일. 서윤은 핸드폰으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8월 13일, 그날은 남편이 회사 회식이라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회식인데 스위트룸? 서윤은 조용히 영수증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세탁을 계속했죠.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불길한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서윤은 남편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딸 지우의 생일. 쉽게 열렸죠. 카톡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유나, 하트, 스크롤을 올려보는 서윤.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8월 13일. 오빠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더 좋은 호텔 가요. 그래, 우리 6개월 기념이니까 특별히 좋은 데 갔지. 6개월. 외도가 6개월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10월 5일. 민재, 우리 집사람은 의심도 안 해. 바보같이. 그래도 조심해요, 오빠. 만약 걸리면? 걸려도 상관없어. 애 때문에 이혼 못해. 재산 분할도 별로 없고 우리 명의 집도 없는데 뭐. 9월 22일. 오빠 부인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집에서 빈둥거려. 전업주부. 일은 안 해요? 옛날에 쇼핑몰 같은 거 했는데 망했대. 지금은 우리 엄마 시중이나 들고 사는 거지 뭐. 오빠는 왜 그런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임신해서 어쩔 수 없었어. 솔직히 처음엔 착해 보여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냥 재미없음. 너처럼 생기발랄한 애가 좋아.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윤은 재빨리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뭐해? 민재가 물었습니다. 아, 지우 숙제 좀 봐주려고요. 서윤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침대에 누웠고 서윤은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서윤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정진욱 변호사, 45세. 서윤 회사의 법률 고문이기도 한 그는 서윤의 진짜 정체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이혼 준비하려고요. 이혼이요? 네. 남편 외도 증거 충분히 모았어요. 서윤은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죠. 카톡 대화 300건 이상, 호텔 영수증들, 외도 상대와 찍은 셀카들. 증거는 넘쳐났습니다. 이 정도면 유책 사유 명확합니다.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모두 유리하고요. 양육권이 제일 중요해요. 남편이 절대 안 놓을 거거든요. 어머니가 10년간 주양육자셨고 경제력도 의장님이 압도적이시니 문제 없을 겁니다. 혹시 상대 측이 의장님 재산 모르나요? 네. 시댁에서는 제가 무일푼인 줄 알아요. 그럼 재산분할 청구 나올 텐데요. 그래서 유책 사유가 명확해야죠. 상대 유책이면 재산분할 청구권 박탈 가능하잖아요. 서윤은 10년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녀에게는 한 가지 계획이 더 있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서윤은 자기 회사의 전문 경영인 김태준을 만났습니다. 대한유통 인수권 어떻게 됐어요? 창업주가 자금난으로 지분 매각 의향 있다고 합니다. 45% 정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회사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인수가 현명한 결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필요해요? 약 105억 원입니다. 저희가 35억 투자하고 VC 2곳과 컨소시엄 구성하면 가능합니다만. 진행하세요. 대표님, 혹시 무슨 이유가?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 회사에 제가 보여줘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여러분, 대한유통이 어떤 회사인지 아시나요? 바로 서윤의 남편 박민재가 다니는 회사였습니다. 서윤은 남편 회사의 지분 15%를 인수하고 이사회 의석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이혼만 하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10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딸 앞에서 자신을 무능한 엄마로 만들고 비 오는 날 짐을 마당에 던진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2개월 전 어느 저녁, 식탁에 서윤, 민재, 시어머니, 그리고 딸 지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요. 영어 학원? 그게 얼마인데? 한 달에 20만 원이에요, 어머님. 20만 원? 그 돈이면 쌀 2가마 사는데. 요즘 애들 너무 호강이야. 영어는 학교에서 배우지 않아? 하지만 요즘은 다들 학원을. 다들 우리가 남 따라 해야 해? 생활비 80만 원 주는데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달라는 게 말이 돼? 민재가 핸드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나도 학원 안 다니고 자랐는데 이렇게 잘 컸잖아. 9살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윤은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하지만 그날 밤 민재는 무엇을 했을까요? 민재는 외도 상대 유나와 카톡을 했습니다. 오빠 내일 골프 가요? 응. 18홀 치고 올게. 부럽다. 저도 골프 배우고 싶어요. 다음에 데려가서 가르쳐 줄게. 레슨비 30만 원 정도 하는데 내가 낼게. 오빠 최고. 딸의 학원비 20만 원은 거절하면서
외도 상대의 골프 레슨비 30만 원은 기꺼이 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날 밤 서유는 지우를 재우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 없는 게 아니야, 지우야. 그냥 때가 안 됐어. 조금만 기다려. 곧 엄마가 너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을 거야. 정말?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엄마 믿어줄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유는 지우 방을 나와 문을 닫고 복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었죠. 그날 서유는 결심했습니다. 제 딸이 당당하게 원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되겠다고. 한 달 전 일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죠. 그런데 민재 뒤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신유나 31세. 민재의 외도 상대였습니다. 엄마, 유나 씨 우리 회사 후배예요. 인사 좀 시켜요. 어머, 예쁘네. 들어와요, 들어와. 유나가 밝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과장님이 어머님 자랑 많이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하긴, 효자니까.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서유는 이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기 남편이 외도 상대를 집으로 데려온 겁니다. 그것도 시어머니 앞에서요. 시어머니는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너 뭐하니? 손님 왔는데 차도 안 내오고. 빨리 커피 타와. 서윤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가 커피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거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갔죠. 유나 씨는 패션 감각도 좋네요. 그 가방 비싼 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백화점 세일 때 샀어요. 봐봐, 저렇게 꾸미는 게 여자의 품격이지. 서윤이,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칙칙하게 입고 다니니? 죄송해요, 어머님. 유나 씨 같은 애를 며느리로 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로 그때 지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9살 딸은 엄마를 보고 달려왔죠. 엄마, 저 사람 누구야? 아빠 회사 후배분이래. 인사해. 싫어.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아, 예의 없게. 유나 씨한테 인사 안 해? 지우는 엄마 뒤로 숨으며 말했습니다. 싫다고요. 서유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지우 방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언니 싫어. 느낌이 안 좋아. 서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느꼈으니까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의 외도 상대라는 걸, 그리고 저 여자가 자기 자리를 노린다는 걸,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주 전 밤 11시, 민재가 퇴근 후 서류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윤아, 이거. 봉투를 던졌습니다. 서윤이 집어들었죠.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면 알잖아. 이혼하자고. 농담이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우리 이제 끝내자.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잘못은 없지. 그냥 넌 나한테 도움이 안 돼. 1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뒷바라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도 돼? 그냥 밥하고 빨래한 거잖아.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당연히 지우는 우리가 키워야지. 손녀를 어떻게 무일푼인 내게 맡겨? 어머님, 10년 동안 제가 지우 키웠어요. 키우긴 뭘 키워. 우리 돈으로 먹이고 재운 거지.
지우는 당연히 내가 키워. 법적으로도 내가 유리해. 난 대기업 다니고 집도 있고 엄마도 계시잖아. 너는 뭐 있는데? 서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빼앗으려고요? 민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빼앗는 게 아니야. 원래 내 딸이고 넌 그냥 낳아준 것뿐이야. 서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 일주일 안에 서류에 사인 안 하면 난 강제로 진행할 거야. 그날 밤 서유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층 지우 방에서는 문틈으로 딸 지우가 엄마 우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유는 이혼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민재와 시어머니는 서윤을 강제로 내쫓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어머니 김옥희는 서윤의 짐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옷, 화장품, 책들, 비를 맞으며 흩어지는 서윤의 10년.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공짜로 얹혀 살았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가난한 집 딸이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10년 동안 호강한 거야. 서유는 비를 맞으며 조용히 짐을 주었습니다. 2층 창문에서는 딸 지우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엄마. 서유는 올려다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엄마 곧 데리러 올게.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마. 법적으로 내가 양육권 가져갈 방법 없어. 그때 서유는 짐 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죠. 민재가 전세 계약 갱신한다고 서윤에게 확인 서명 받으려고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서윤은 봉투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집 소유주 김옥희, 전세 계약자 박민재, 보증금 3억 원. 역시 이 집도 전세였구나. 서유는 뭔가를 깨달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짐을 다 챙겼습니다. 서유는 짐을 다 챙긴 후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민재와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했죠. 뭐야, 또 왜? 서윤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재 씨.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서요. 뭐?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어. 아니요. 빌려는 게 아니에요.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 이사님. 대한유통인수권 내일 공식 발표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사로 취임하는 거 언론 보도자료도 함께 내주시고요. 민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유는 전화를 끊고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민재에게 던졌죠. 명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윤홀딩즈 대표이사 한서윤. 이게 뭐야? 제 회사예요. 연매출 530억 원. 제가 12년 전에 만들었어요. 당신 만나기 전부터요.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무슨 사기야? 사기 아니에요. 10년 전 어머님이 사업 정리하라고 했을 때 저는 친구 명의로 바꿔서 계속 키웠어요. 그때 고급 세단 2대가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와 비서가 내렸죠.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며 말했습니다. 의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민재와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서유는 차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민재 씨. 내일 회사 가시면 이사회 소집 공지 받으실 거예요. 참석하세요. 제가 의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비를 맞은 채 멍하니 서 있는 민재와 김옥희.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마 진짜? 민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초췌한 얼굴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렸죠. 야, 오늘 긴급 전사원 회의래. 무슨 일이래? 대규모 투자 들어왔대. 경영권 변동 있을 거래. 오전 10시 대회의실. 전 직원이 모였습니다. CEO가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경영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 내용이 떴습니다. 신규 투자 유치 105억 원, 투자자 서윤홀딩즈 외 2개 VC, 확보 지분 45%, 이사회 구성 신규 이사 3명 선임. CEO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이사진을 소개합니다. 서윤홀딩즈 대표이자 투자 컨소시엄 리더 한서윤 의장님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서윤이 들어왔습니다. 네이비 슈트 하이힐, 머리는 단정하게 올림.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민재는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서윤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홀딩즈 대표 한서윤입니다. 저는 12년 전 온라인 패션 플랫폼을 창업해 현재 연매출 530억 원 규모로 성장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사회에서는 경영 전반을 모니터링하며 특히 인사 투명성, 윤리 경영에 집중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동료들이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야, 박 과장. 저 사람 내 와이프 아니야? 미쳤다. 진짜야? 너 그럼 재벌 사위였던 거야?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죠. 오후 3시 민재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재 과장님, 오후 4시 이사 집무실로 오십시오. 한서윤. 오후 4시.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넓은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 전경. 대형 책상 뒤에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민재 과장님. 서윤아.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회사의 이사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삼가해 주세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달 생활비라며 저한테 던진 80만 원. 제가 작년에 세금으로 낸 돈이 8억이에요. 80만 원은 그 세금의 0.1%밖에 안 되는 금액이죠. 그런데 당신과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저와 지우가 한 달을 살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매달 순수익만 2천만 원 넘게 가져가면서도 당신 어머니가 주는 80만 원으로 살았어요. 왜냐고요? 첫째, 제 딸 지우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길 바랐어요. 둘째, 제 회사가 완전히 안정화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셋째, 당신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완벽하게 기록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10년간의 녹취, 영수증, 문자, 당신과 유나 씨 카톡 대화 다 있어요. 민재는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내 직장까지. 서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자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모든 업무 평가는 이사회 검토를 거치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신유나 씨와의 관계,
인사팀에서 이미 조사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10년을 참은 게 아니에요. 준비했던 거예요.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당신과 당신 어머니는 저를 가난한 집 며느리, 무능력한 여자로 봤죠. 저도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당신들이 방심하도록. 그리고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민재는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벽에 기대서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3주 후 가정법원 이혼 소송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은 양육권이었죠. 판사는 딸 지우를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지우야, 엄마 아빠 중 누구랑 살고 싶어? 지우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요. 왜 엄마랑 살고 싶은데? 엄마는 매일 저 깨워주고 아침밥 만들어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주고 밤에 무서우면 옆에서 자주고 할머니랑 아빠는 엄마한테 맨날 화내고 욕하고 저는 엄마 없으면 무서워요. 판사는 조사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서윤, 10년간 주양육자, 현재 재산 180억 원 이상. 민재, 간통, 학대, 양육 참여 거의 없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권은 모 한서윤에게 단독으로 부여합니다. 민재 측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항소하겠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항소는 귀하의 권리지만 이 정도 증거로는 결과가 달라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방청석에서 시어머니 김옥희가 무너졌습니다. 손녀, 내 손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판결 2주 후 서윤은 고급 세단을 타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시어머니 김옥희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윤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정말 몰랐어. 일어나세요, 김옥희 씨. 서윤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어머니, 10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제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절대 되고 싶지 않은 어른의 모습도 배웠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뭐가 미안하신 거예요? 10년 동안 저를 하대한 거? 80만 원으로 한 달 살라고 한 거? 제 딸 학원비도 안 주면서 당신 아들 골프비는 매달 150만 원 쓴 거? 아니면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안 본 거?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으세요. 그냥 며느리라는 역할로만 보셨죠. 지우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면 보여드릴게요. 한 달에 한 번 공원에서. 하지만 제 앞에서 지우한테 저를 비난하시면 그땐 영영 못 보실 거예요. 서윤은 일어났습니다.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서윤아. 서윤이 돌아보았죠. 넌 정말 대단한 애였구나. 내가 못 봤어.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다른 며느리 만나시면 잘해주세요.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그럼 외도 상대 신유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3개월 후 유나의 SNS에는 새 남자친구와 해외여행 인증샷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새 출발, 행복, 럭셔리 라이프. 댓글에는 친구들이 물었죠. 박 과장은? 걔 잘렸다던데. 유나는 이미 민재를 잊은 지 오래였습니다.
민재의 SNS는 어땠을까요? 마지막 게시물은 6개월 전 유나와 호텔 인증샷. 현재는 계정 비공개로 전환. 근황, 대한유통 퇴사, 소형 무역회사 말단 사원 재취업. 민재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유나도 떠났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서윤과 지우는 강남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펜트하우스였죠. 지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지우야. 내 방도 있어. 가볼까? 넓은 공부방, 예쁜 침대, 책장 가득한 책들, 창밖으로 한강뷰. 와, 진짜? 지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진짜야.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지우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엄마가 가난한 줄 알았어. 서유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가난했던 게 아니야. 그냥 때가 아니었던 거야. 엄마는 너를 지키기 위해 강해지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준비됐어. 엄마 사랑해. 서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지우야. 6개월 후, 서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서다 재단. 경제적, 정서적 학대를 받는 여성들의 자립을 돕는 재단이었죠. 발표회에서 서윤은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제가 받지 못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혼자 버텨야 했던 분들에게 이제는 함께 설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재단 개소식에서 지우가 엄마 옆에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재단 로비 벽면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참는 것과 준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어느 아침, 서윤과 지우가 손을 잡고 회사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의장님. 지우야, 안녕. 지우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며 지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아빠 만나는 날이지? 응. 공원에서 2시간. 아빠가 기다리고 계실 거야. 나 아빠한테 그림 선물 줄 거야. 엄마 그림 그렸어.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좋아하시겠다. 엄마는 아빠 미워?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미워하진 않아. 그냥 이제 남이야. 근데 아빠는 내 아빠니까 내가 좋으면 엄마도 좋아. 엄마 최고야. 서윤은 창가에 서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10년이나 참았냐고. 저는 답합니다. 참은 게 아니라 준비했던 거라고. 제대로 끝내기 위해서, 그리고 제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엄마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엄마는 준비하고 있다고. 그리고 엄마는 이긴다고. 10년은 제게 인내가 아니라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회수했습니다. 제 인생을요. 그날 저녁, 서윤과 지우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진짜? 우리 지우 대단한데? 엄마처럼 될 거야. 나도 회사 만들 거야. 그래.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서윤도 웃었습니다. 아니야, 지우야. 엄마는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음악이 흘렀고 모녀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하게.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현실의 많은 서윤들에게 바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